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중고차를 구입할 때 이거 끊이지 않는 그 논쟁거리인 것 같아요. 바로 연식이 중요하냐, 키로수가 중요하냐에 대해서 오늘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중고차 딜러들의 입장, 그리고 뭐 일반 사람들의 입장,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정비사의 입장에서 이제 연식이 중요하냐, 키로수가 중요하냐는 자료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중고차의 모든 것 스텝, 그 영범이 있잖아요. 그 친구를 데리고 와서 연식이 중요하냐, 키로수가 중요하냐를 비슷한 금액대 차종을 놓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바로 모실게요. 영범아. 네. 이 사람들이 되게 많이 고민하는 건데 네. 연식이 중요할까, 키로수가 중요할까? 비슷한 차라고 봤을 때 일단 차종이 어떤 거예요? 차종을 찍고 해볼까? 한번 바로 준비해줄게. 네. 이 두 차종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랜저 HG가 보통 한 12년식에 한 5, 6만 정도 탄 차들이 한 1000만 원 초반 해요. 그리고 저 K7은 제가 가져온 차인데 저게 17년 6월이거든요. 연식 좋죠. 5년도 안 된 차인데 지금 키로수가 16만을 뛰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1350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17년식에 한 16만 시원하게 뛰어준 이런 차가 나을지, 아니면 12년식에 한 5만 킬로 탄 그랜저가 나을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연식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킬로미터 수가 많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고속도로를 거의 8할 이상, 80% 이상 쭉쭉 달렸기 때문에 웬만큼 이제 너무 험하게 운전하지 않는 이상 상태가 나쁘진 않아요. 킬로미터 수 대비. 근데 5년 넘었는데 1년에 10,000km도 안 탄 차량들은 정말로 그냥 시동을 껐다가 5km 가고 끄고, 시동 켰다가 2분 뒤에 끄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솔직히 안에를 다 까보면 이 차 상태도 그렇게 좋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K7이 5분에 한번 시동 껐다 켰는데 영업직이라서 엄청 많이 탄 차면 어떡해요? 그 정도로 이제 좀 설정을 해두면은 본넷만 열어도 솔직히 좀 안 좋은 게 좀 눈에 보여요. 아, 티가 난다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육안상 이제 정비사 이제 좀 차량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판별은 다 가능할 겁니다. 요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뭐 10만 킬로, 20만 킬로 탄다고 해서 뭐 바로 폐차장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소모품 잘 관리하고 엔진 오일료만 잘 관리하셔도 솔직히 30만 킬로까지 타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키로수에 너무 연연한다기보다는 현재 차 컨디션 상태를 좀 최선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식이 좋은 차량들의 특징을 보면 일단 외관이 너무 세련됐잖아요. 저 신형이죠. 예. 솔직히 말해서 친구들이 딱 봤을 때 또 계기판을 이렇게 보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HG를 사면 너 뭐야, HG 뭐 1000만 원이면 괜찮은 거 산다던데, 이런 반응인데 K7을 산다, 돈 좀 썼네, 이런 소리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외관으로 봤을 때 한 2천만 원짜리 같아요 지금. 네, 맞아요. 그리고 솔직히 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크루즈 옵션은 없지만 대부분 이제 연식 변경이 되고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옵션의 질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랜저 HG에서 통풍 시트 찾기는 좀 어려워요. 한 절반 정도 확률인데 K7으로 넘어오면은 뭐 통풍 시트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거나, 그죠, 거의 90% 있죠. 네, 유보 내비가 있다던가 드라이버 와이즈가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옵션 자체가 질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키로수가 높더라도 연식 좋은 차량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라이트를 한번 보게 되면 요건 스타일 패키지가 들어가서 풀 LED가 들어갔네요. 안개등 같은 경우에도 HG도 안개등이 5구 안개등이 들어가지만 라이트는 좋아봐야 HID다. 맞아요. 차량은 HG인데 5만 킬로 탔다고 타이어가 뭐 거의 한 10년이 된 것 같아요. 다 갈라졌습니다. 네, 지금 뭐 거의 이제 서킷용이네. 네, F1에나 볼 수 있는 그런 민둥민둥 타이어입니다. 네. 모든 차량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킬로미터 수가 많은 차량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이제 안전에 바로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타이어 교환을 소홀히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 상태가 한 60-70% 정도 굉장히 많이 남아 근데 있습니다. 이게 30%만 남아도 그 어차피 연식이 좋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실내를 보게 되시면은 이제 디자인 자체가 내비게이션 시인성 같은 경우도 솔직히 이제 연식 변경이 되면서 조금 더 잘 보이게끔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전자 파킹, 그리고 뭐 핸들 열선, 뭐 통풍 시트, 이런 것들이 거의 웬만해서는 거의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옵션 자체, 옵션 질에 대해서는 연식이 깡패다. 확실히 대형 라인에서는 진짜 그렇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연식이 좋고 키로수 많은 차를 선택했다 쳐요. 네. 그러면 이게 차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네. 그래도 장거리를 뛴 차인지 아닌지. 네네. 그런 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이쪽으로 가보시죠.
보시게 되면 여기 본네트 쪽에 돌방이나 이제 잔 스크래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여주는데. 이제 요것들은 시내 주행만 했을 때는 돌방이 맞을 확률이 거의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는 뭐다? 고속 주행만 한 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속도로에 올라가게 되면 돌방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돌방이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속 주행을 좀 주로 많이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리가 있네요, 근데. 엔진룸 열면 뭐 봐야 돼요? 갑자기 왜 연 거예요? 일단은 누유부터 좀 봐야 되고요. 벨트, 뭐 점화 플러그 코일, 뭐 브레이크 오일,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식보다는 키로수에 따라서 교환하는 인식이 좀 많기 때문에 보통 키로수가 도달하게 되면 바로 교환을 해버린다. 그렇기 이런 때문에 차들은 교환을 많이 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10만 킬로 조금 넘은 차량들이 좀 고속 주행하면서 안전도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소모품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바로바로 교환을 하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키로수가 작은 차들은 오히려 키로수가 작으니까 하는 생각으로 교환을 안 했을 경우도 있겠네요. 대부분 5, 6만 킬로 탄 차량을 정비를 많이 하진 않아요. 마지막으로 고속주행을 많이 한 차량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험상으로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에 이제 출고 당시에 브레이크 패드가 있는데 10만 킬로가 넘었다. 근데 절반 이상 남았다. 장거리만 뛴 차입니다. 시내 주행을 하게 되면 브레이크 사용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10만 킬로 때 절반 이상 남을 수가 없어요. 이 차도 한번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요거는 한 절반 정도 남았네요. 오, 16만 뛰었는데 네. 근데 이게 출고했을 때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보통 차주분들이 캘리퍼 이쪽 브레이크 안쪽까지 청소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캘리퍼 색깔이랑 브레이크 패드에 여기 이제 브레이크 분진 가루가 올라와 있는 게 이제 색상이나 오염도가 거의 비슷하면 교환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새 걸로 교환하게 되면 브레이크 패드만 새 거인 게 딱 티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자, 그러면 네. 이 차는 돌방도 있고 브레이크도 출고께 그대로고 뭐 엔진도 누유도 없고 괜찮은 것 같고 네. A급입니까? A급입니다. 이 차는 절대로 판매하려고 찍은 영상은 아닙니다. 진짜 그 정비사 친구의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연식이 좋은지 키로수가 좋은지. 물론 주의하셔야 될 게 정비사마다 생각이 다 다를 거고 누군가는 또 키로수를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연식을 택하죠. 다음번에 좀 더 알차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